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네, 곱셈 공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비 중3, 2019년 기준으로 예비 중3, 예비 고1 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을 거고, 이제 앞으로 지금 예비 중 1, 2가 되시는 이 분들은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곱셈 공식을 배운 다음에 고등학교 때 바로 이어서 확장된 곱셈 공식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아마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곱셈 공식을 까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일단은 곱셈 공식을 외울 때는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외웠던 가장 간단한 것을 기초로 그 다음 것들을 더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마 문제집이나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많은 곱셈 공식이 써 있는데, 그거를 다 알 필요는 없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과정 기본 총론에서 제시를 하는 어떤 큰 틀 안에 있는 곱셈 공식부터 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그 이외의 것들을 추가적으로 건드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쭉 보면, 여기 위에서부터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을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이거는 제가 딱히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12 곱하기 34를 할 때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이렇게 곱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1 곱하기 3이 앞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3이 들어가고, 가장 마지막에는 2 곱하기 4가 들어가는데, 이 방법과 똑같이 다항식도 해줄 수 있다 라는 거를 이렇게 앞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5번, 6번, 7번, 8번 부분 중에서 이제 어디를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다 쓰는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기분이 드는데 5, 6, 7, 8번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 9번은 이제 그 4차식을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보기차식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제곱제곱식으로 합차공식으로 변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차적인 고차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생각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5, 6, 7, 8번을 열심히 외우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곱셈 공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그 전에 곱셈 공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외울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면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해서도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도 제가 동그라미를 몇 개만 치면 여기는 1번하고 3번, 그 다음에 4번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2번은, 이거는 중학교 때 여러가지 문제를 다뤄보시면 충분히 이거를 외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5번, 6번은 이거는 옛날 그 정석에 있던 그런 방법인데, 보통 이게 문제집이나 그런 데는 공식이 많고 여러가지 자료를 제공을 하면 그게 되게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넣어두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는 처음 들어갈 때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들 1번, 3번, 4번부터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추가적으로 다른 거를 건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곱셈 공식처럼 이렇게 많고 외워야 되는 것들 하면은 맨 처음에 그거를 접할 때 되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개는 제가 잘라 드렸으니까 이거를 열심히 빡시게 외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이거는 뒤에 문제로 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안 어려워요. 이 3번 같은 경우를 해보면, 3번은 x-3의 세제곱, 전체적인 세제곱을 하는데, 그거는 앞에 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여기서 전체적인 거의 부호가 가장 앞에 놈은 플러스, 두 번째 놈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풀마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3차 x에다가 다 몰빵을 했으니까 x를 하나 3한테 줘야겠죠.
3을 한 번 줬으니까 3, 그 다음에 x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3 x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보시면 x는 한 차수씩 떨어지고요. 여기서 3은 여기선 없다가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가장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x는 이제 없어지고 3만 세제곱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번갈아서 생각을 해주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일일이 이렇게 전개를 해보시면 돼요. x-3의 세제곱이라는 얘기는 x-3의 제곱 곱하기 x-3인데 이거를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고 x-3 이런 식으로 따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각각 모두 다 합쳐서 전개를 해주면 여기 있는 이 왼쪽과 같은 식과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정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27x 마이너스 27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연습할 때는 여기 있는 식을 곱셈공식의 결과물로 바로 적용을 해서 밑에 있는 식으로 바로 한 번에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꼭 이 가운데 부분, 우리가 이 식을 풀어서 전개를 하는 그 가운데 있는 이 형식을 한번 맞춰서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해야만 이제 내가 어디서 계산이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은 여기 있는 거를 전개를 할 때, 복잡한 다항식을 전개를 할 때는 뭔가 공통되는 부분을 찾게 되면은 공통되는 부분을 하나의 묶음처럼 묶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번만 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x-y 플러스 z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잘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x는 똑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y랑 z가 부호가 바뀐 채로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왠지 x랑 y를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서 이렇게 괄호로 묶고 우리는 마이너스를 준 다음에 괄호로 묶어버리면 여기서 y 마이너스 z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똑같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합체 공식으로 똑같이 써줄 수가 있죠. 이렇게 a 마이너스 b를 할 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형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앞에 있는 x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y 마이너스 z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아직 전개가 덜 됐으니까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마무리를 져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결과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z 마이너스 z 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곱셈 공식을 적용을 해서 할 때 이거를 대입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 위에 있는 y-z라는 부분을 밑에 식으로 넘어오게 될 때 여기 있는 이 b의 제곱을 머릿속으로 나는 좀 능숙해졌으니까 한꺼번에 계산을 하겠다 라고 하는 접근 방식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쨌든 내가 이 풀이 과정을 쓰는 거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어디서 틀렸는지 한눈에 알아보고 그거를 틀렸다면 적당히 고쳐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이 모의고사에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대로 그런 식으로 늘 항상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연습이 되게 생각보다 결과물이 항상 똑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을 해서 아까 앞에서 봤던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는 부분이 여기인데 곱셈 공식의 변형이 이렇게 세 가지만 알아놓으라고 했었죠. 2차인 거에 대한 변형은 앞에서 했을 거예요. 여기서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2ab라는 부분이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라는 곱셈 공식이랑 똑같이 변형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곱셈 공식이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면 인수분해 공식이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여기 있는 세제곱에서도 똑같이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제곱에서도 여기서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넘겨서 쭉 나열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곱셈 공식과 똑같이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까먹으셨을까봐 여기서 괄호 2번과 3번을 둘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3번을 해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아는데 아니지, 문제에 a 플러스 b를 알고 a 곱하기 b를 알 때 나머지 부분을 맞춰보시오 라는 이런 형식인데, 이거를 할 때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을 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라는 형식으로 쓸 수가 있고, 요거는 대입을 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4 더하기 2가 돼서 답은 6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다음 3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을 해서 하면, 여기서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2였으니까 2의 세제곱이 들어갈 거고,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8 그 다음에 뒤가 부호가 플러스 6, 답은 14로 결론이 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저는 아마 앞으로도 하면서 몇 번이나 강조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주어진 식에서 대입을 해서 밑에 부분으로 넘어올 때 대입할 때는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대입만 하세요. 숫자가 있을 때 여기 있는 숫자를 집어넣을 때는 사람은 한꺼번에 두 가지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어딘가에서 분명히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입할 때는 대입만 한다. 이게 오늘의 요점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물론 여기 해당하는 이 부분은 제가 짧은 시간 13분 이내로 찍기 위해서 많이 줄였기 때문에 여러가지 유형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접하면서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간결하게 이렇게 모아놓은 이 요점 정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풀어야만 합니다. 눈으로 절대 보고는 이렇게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